일단 유아들이 어떤 놀이나 활동 속에는 그 안에서 풍부한 수학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그 놀이나 활동에 참여할 때 어떠한 수학 개념을 다루게 되느냐는 정해진 놀이감이나 어떤 교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론 놀이과정에서 제시했듯이 아이들의 어떤 교육이나 배움이나 학습, 네, 이것을 위해서는 뭐 아이들 주변에 있는 일상물이나 자연물이나 뭐 교사가 제작한 교구나 등등 소품이나 많은 자료들이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학 개념이랑 잘 엮을 수 있을지를 교사가 미리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앞에서 강의에서 보았듯이 이제 수학 개념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아이들이 수학적 과정, 사고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에서 보았던 어떤 수학 연산의 어떤 기초 개념과 관련돼서는 거기서 활용될 수 있는 교재 교구는 아무래도 수학적 개념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뭐 낱개로 된 어떤 자료들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 자료 중에서는 뭐 단추나 오핀이나 뭐 그런 구술이나 동전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교사가 제작한 판게임 교구나 뭐 주사위 가지고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깥에 나가면 많은 자연물들이 있잖아요. 뭐 나뭇잎이 될 수도 있고 돌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놀이나 활동 상황 또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 주제와 연계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계획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 자료들을 가지고 수를 세어본다거나 두 개의 수량을 비교해 본다거나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교실에서도 분명히 뭐 자연물을 수집해 와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바깥 놀이나 바깥 산책을 갔을 때 지나가는 개미를 보았다거나, 그럼 개미의 수를 세어본다거나, 또는, 지나가는 차들의 어떤 번호판이랄지, 아니면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차량 그 속도 제한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랄지.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수들이 되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외에 뭐 수학 연산 외에도 뭐 측정 개념을 아이들하고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만약에 놀이 흥미 주제가 비행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비행기를 아이들이 접어서 나만의 비행기를 꾸밀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뭐 원내 복도랄지 아니면 바깥에 놀이터에 나가서 비행기를 날려볼 수 있겠죠. 근데 누가 더 멀리 나갔는지 눈으로 확연하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유사하게 비슷하게 간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그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형식적 측정 도구가 나오기 전에 다양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뭐 리본 테이프 같은 걸로 이제 끈으로 길이를 재어본다거나 아니면 발로 나의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으로 측정을 해본다거나 해서 길이를 비교해보는 측정 개념 같은 거를 또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뭐 규칙성이나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그날 주워온 돌을 가지고 다양한 돌의 모양 또는 색깔을 가지고 뭐 분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아까 수세기에서 단추 활용을 해서 수를 셀 수도 있지만 단추를 가지고 단추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크기를 가지고 한 가지로 분류를 해보고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복합 분류 같은 것도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네. 아이들이 특정 수학 개념을 한 가지 자료로 활용해서 물론 그 자료가 그 수학 개념의 특성을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개념만 이렇게 아이들이 얻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빨대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교실에서 놀이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빨대가 미술놀이에서 미술 자료로 사용하고 이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빨대 갖고 뭐 만들기 활동을 더 하기도 하다가 빨대를 막 조각조각 길이를 다르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자른 빨대가 조각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도 세어보다가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나만의 기준으로 빨대로 패턴을 아이들이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패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방식대로 하고 나중에는 그 기준을 가지고도
아이들이 만들어 보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는 빨대 색깔이나 빨대 길이로 단순하게 패턴을 만들어 보다가 나중에는 빨대 개수를 세 개, 하나, 세 개, 하나, 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어나는 패턴으로 만든다거나, 근데 그러다가 이 조각 빨대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랬더니 이 빨대를 서로 연결해서 세모, 네모, 세모, 네모 하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도형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그러니까 각이 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연하나각형, 그러니까 11각형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나름대로 연하나각형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도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수를 세기도 하고 이 조각수가 많아지니까 큰 수를 세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세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아이도 있었는데 또 다른 아이는 그 수 많은 빨대를 10개씩 묶음으로 해놓고 나중에 몇 개 이렇게 큰 수 세는 방법으로 세는 아이도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보고 옆에 있는 아이도 또 그런 방식으로 개수가 많을 때는 나름의 또 수를 빠르게 또 정확하게 세는 방법도 이해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네, 떠오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수학 개념과 관련해서는요, 교사가 특별한 자료나 특별의 역할이 아니라 주변 교사가 수학 그러니까 교육 내용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 그 상황에서 적절한 발문을 통해서 그게 이제 물리적 환경일 수도 있고 인적 환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확대해 주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 주셔서 저 또한 감사드리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